여러분, 무려 22년 동안이나 기존의 국수를 그냥 완전히 대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쌀국수가 우리 곁에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? 근데 대부분은 아예 존재조차 몰랐다는 거죠. 아니, 이렇게 완벽한 제품이 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꼭꼭 숨겨져 있었을까요?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뭐냐면요. 한 기업 대표님의 정말 절절한 외침이에요. 들어보면 와, 2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자기 제품이 외면당한 것에 대한 그 고독함이 막 느껴져요. 근데 동시에 이 기술만큼은 진짜라는 그 흔들림 없는 확신도 담겨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 스토리가 아니에요. 한 사람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. 아니, 밀가루 국수보다 만들기도 쉽고 경쟁력도 훨씬 좋은데 대체 왜 이런 완벽한 제품이 시장 한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학교 급식실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어야만 했을까요? 그 답은요, 바로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거대 기업들, 이른바 문지기들한테 있습니다. 그들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애써 외면한 데에는요, 아주 차갑고 또 굉장히 계산적인 비즈니스 논리가 숨어 있었어요. 이게 진짜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. 대기업들이 이 기술을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, 그리고 이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자신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이 기존 시장 생태계 전체를 파괴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. 자,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은 이미 밀가루 국수를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다 갖춰놨단 말이죠. 근데 갑자기 이 새로운 쌀국수 공정을 도입한다? 그럼 그 비싸게 사들인 기계들을 다 버리거나 뜯어 고쳐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 혁신이 그냥 막대한 손실로만 보이는 거죠. 두 번째 이유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. 지금 대기업들은 전 세계 밀가루 시장을 그냥 쥐락펴락하는 큰 손이거든요. 원료를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죠.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중심이 우리 국산 쌀로 확 바뀌어버린다? 그럼 그들이 가졌던 그 막강한 힘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걸 절대 원치 않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, 바로 자기 잠식의 위험입니다.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죠. 생각해보세요. 수십 년 동안 우리 밀가루면이 최고입니다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광고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실은요, 이 쌀국수가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?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들의 대표 상품을 스스로 이건 나쁜 음식이에요 라고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니까요. 자, 그러면요, 이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외면하는 동안 이 혁신적인 쌀국수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?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. 정말 놀랍게도요. 이 국수가 지난 18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에 있었어요. 물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곳이긴 했죠. 하지만 동시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일종의 화려한 감옥이었던 셈입니다. 그러니까 이 학교 급식 시장이라는 게 딱 양날의 검이었던 거예요.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된다는 건 물론 좋은 점이죠. 하지만 문제는 무조건 가장 싼 가격을 써낸 곳이 이기는 최저가 입찰 제도 때문에 이 기수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학교를 상대로 하는 B2B 거래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작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익생원이라는 이 브랜드를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이 국수가 기존 제품하고 대체 얼마나 다른 건지, 그리고 시장이 뭘 놓치고 있었던 건지 아주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. 이 차이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해온 기존의 밀가루 국수, 그리고 2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익생원의 쌀국수. 자, 이 둘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이 표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원료부터 한번 볼까요?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하고 100% 우리 쌀. 이건 비교가 안 되죠. 건강 가치는 차이가 더 극명해요. 글루텐이나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걱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소화에 도움을 주는 저항성 전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. 여기에 탄소 배출량도 적고 만드는 공정도 훨씬 단순하고요.
여러분, 이건 그냥 좀 더 나은 제품 이 수준이 아니에요. 모든 면에서 아예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는 겁니다. 아,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. 그럼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? 이 잠자는 거인,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깰 수 있는 세 가지 돌파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이거예요. 대기업들이 뭐 이 기술 없어도 우린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.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바로 이 아니란 믿음부터 깨부숴야 하는 거죠. 첫 번째,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. 대기업이 당신에게 숨겨온 진짜 쌀국수 이런 이야기로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내는 거죠. 소비자들이 먼저 찾기 시작하면 대기업도 더는 버틸 수 없을 겁니다. 두 번째 전략은 역발상인데요.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. 건강에 민감한 미국이나 유럽의 글루텐 프리 시장에서 먼저 대박을 터트리는 거죠. 그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국내로 가져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꾸로 주목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큰 그림인데요. 이 국수를 그냥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 안보와 쌀 소비를 위한 국가적인 전략으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정책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겠죠. 결국 그 22년이라는 세월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. 어쩌면 세상이 이 위대한 기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. 그리고 이제야 마침내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 숨겨진 국수의 미래,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